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제가 오면서 오늘 대중교통 이용했는데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습니다. 벌써 이제 여름이 된 지도 꽤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시장도 벌써 2분기가 끝났죠, 사실상. 오늘 이제 오후까지 넘어왔으니까 2분기도 끝난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딱 절반 남은 거거든요, 올해 딱 절반 남은 거고, 지난 2분기를 돌아보면 시장은 분명하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시장이 사실상 굉장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난 2분기를 평가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올해를 평가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나쁘지 않았던 시장에 대해서 무언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할 만한 이러한 하락세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죠.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잡을 만한 종목들은 많이 안 주는 것 같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더욱 이러한 이 환경들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이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간 상태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주도주들도 쉬어가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잡기에는 힘든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마침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교롭게도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거래일이고 2분기를 이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3분기, 4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러한 내용에 맞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3분기에 이제 진입을 할 텐데 1분기부터 2분기까지의 과연 여태까지의 매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셨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여태까지 이야기해 왔었던 부분들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항상 저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 있었거든요. 역시나 뭐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은 떠오르시겠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 수급에 의거해서 제가 매매해 왔고 어떻게 매매할 건지를 많이 보여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또 수급을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또 시장에 가장 적용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3분기 시장에 진입을 할 텐데, 저는 3분기 시장의 사실 방향성이 상당히 뻔히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예측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8월 달, 9월 달을 제외하고서라도 7월 달의 방향성은 이제는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럼 방향성 자체는 뻔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 7월 달에 돌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종목에 접근을 하고 어떻게 종목으로 수익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니까 제가 최근에 뭐 이번 주에도 종목 상담 프로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상담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소외된 종목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군인데 접근을 해 있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상 시장은 순환을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도주라고 해서 항상 쭉쭉쭉 치고 나가주면 좋겠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주도주라고 해가지고 쭉쭉쭉 치고 나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항상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순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주 쉬어갈 때에는 어떤 종목이 가느냐? 우리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 매매 전략을 다양하게 꾸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러한 이 다양한 매매 전략이 결국에는 이번 3분기 그리고 7월 달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미 6월 달 시장 장세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힌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월 달, 특히나 이제 7월 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미증시는 올라갔어요. 미증시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지라인 확실하게 받아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미국에서 GDP 성장률이 2%가 나왔죠. 1.3%가 이제 예측치였는데
예측치 대비해가지고 훨씬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미증시에서 상당히 이제 소비재나 산업재가 좋은 상승이 나와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는 또 상대적으로 빅테크 쪽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올해 상승률들 보게 되면 뭐 항상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2차 전지 쪽이나 혹은 이제 반도체 쪽, AI 쪽 이러한 쪽들에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소비재나 산업재, 그러니까 뭐 3차 산업군에 속하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시장이 미증시와는 다르게 우리 시장이 유독 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미국 증시는 빅테크 강세도 이제 나와주기는 했죠. 뭐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그런데 동시에 소비재나 산업재들도 동시에 이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올라와 주는 겁니다. 파월이나 연준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기술주에 과도한 수급이 쏠려 있는 상태죠.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지금 포트의 대부분 다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기술주에 과도하게 수급이 쏠려 있는 상태, 2차 전지나 반도체, 혹은 뭐 예전에 AI 쪽 샀는데 이쪽을 아직 뭐 정리를 못했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우리나라가 미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나 산업재 쪽에 가면 돼요. 빅테크 약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빅테크 약하면 딱히 이렇다 할 만하게 갈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다 다르게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그다음에 뭐 교육주, 뭐 흑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섹터군들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사실상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빠르게 순환이 나오면서 주도주들은 쉬어가는 가는데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장은 떨어짐과 동시에 그냥 이슈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막 설탕 갔다가 제주은행 같은 또 금리 인상 수혜주들 갔다가 시장이 중구난방이잖아요. 신상장주도 공모가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도주가 가지 못하다 보니까 붕 뜬 수급들이 이제 그냥 밑에 싹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급들이 깔리면서 여기저기에서 돌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마다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이 6월, 그러니까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도주는 갈래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 주도주 같은 경우에 이미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고 쉬어가는 흐름에 이제 돌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도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쪽에 투심이 형성이 될 만한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이슈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도주는 쉬어가는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연준이나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죠. 쉬어가는 흐름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주 종목을 계속해서 좀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럼 주도주는 계속 쉬어갈 거냐?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결국에는 주요 전략 산업인 거고 주도 섹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주는 결국에는 다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당장의 시장 상황이 개별주 종목 장세인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이러한 그림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 시장은 고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주도주와 개별주 순환 중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분명하게 고점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 부분을 뚫어주려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자마자 지금 주도주 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개별주 종목이 순환 중이다라는 거거든요. 즉 주도주 쪽이 상승이 잘 나오다가 힘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개별주 종목 장세가 지금 저저번 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더 갔으려면 이번에 뭐 FOMC 결과가 좀 좋게 나왔어야겠죠.
파월이 조금 더 좋은 어떤 발언들을 했어야지 주도주의 어떤 이 힘이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몰아붙여지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도주도 꺾이는 그림이 연출이 된 거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별주 종목이 계속해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림이 7월 달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핵심인 거예요. 왜 이제 이 7월 달에 그림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느냐라고 하면, 일단 주도주들의 그림도 지금 그렇게 양호하지 않고 워낙에 지금 미국 쪽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탠스를 단기간 내에 꺾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의 스탠스는 7월 달, 9월 달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 혹은 그 이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7월 달에 종목 장세가 이어질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뭐 역시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갖고 계신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크게 갖고 있고, 또 동시에 매매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매매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양극재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참 이 시간에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에코프로가 굉장히 좋았었던 건 맞다. 시장이 올라오면서 에코프로가 이를 주도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고점에서 두 번의 차익 실현, 그리고 저항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고점에서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주도주 쪽에 투심이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심이 형성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투심이 형성되는 시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해서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지켜주면서 올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 접근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 들어가야 되냐? 수급이 들어갈 때 결국에는 우리도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수급이 들어가는 이때에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 결과로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에코프로에 대해서 미리 접근하지 마셔라, 이 시간에 얘기했었죠. 미리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은 차익 실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접근할 필요 없이 수급이 들어갈 때, 시장에 관심이 들어갈 때 그때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하게 저도 그에 따라서 매매를 했었어요.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실제로 67만 원대 매수가 돼서 이 구간,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까지 16%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에코프로는 분명하게 고점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할 건데 여기서 뚫어주느냐 안 뚫어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 매수할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에코프로의 상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전에 뚫어줬어야 될 고점을 결국엔 못 뚫어줬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접근할 만한 매력도가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수급이 지금 고점에서 빠져 있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고 다시 들어가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쉬어가는 구간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에 다시 진입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고점에 있는 수급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에코프로나 2차전지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언제 사야 되느냐,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뭐 포스코 퓨처엠도 다 똑같은 그림이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전에 뚫어줬어야 될 저항 구간이 지금 여 구간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못 뚫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세가 꺾인 겁니다. 수급 없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도 들어가야 될 만한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거예요. 고점에 도달을 했다가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구간이 지지를 받는지, 오늘도 지금 이 구간 뚫느냐 마느냐 하고 있죠. 그럼 확실하게 이 구간 지지 받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지지받는 구간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갈 때 관심 받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에는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저점 구간에서 결국에 수급을 동반하면서 다 상승이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방향성은 다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도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2차전지 대형주들 다 똑같은 그림이죠.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보게 되면 고점 구간 마찬가지로 못 뚫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익 실현 나와버렸죠. 그럼 차익 실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해버린 거예요.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으니 결론적으로 지금 2차전지 대형주 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뚫어줬어야 될 구간을 못 뚫어줬으니까 그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시장 하락과 동시에. 그럼 이쪽은 잠시 우리가 밀어놔야 돼요. 언제까지? 주도주가 다시 한번 돌 때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돌 때까지 이쪽은 잠시 밀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수할 만한 시기가 왔을 때까지. 이러한 시기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수급이 다시 한번 받쳐주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제가 매매했었던 구간까지 이러한 이 비슷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지금은 2차 전지 쪽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는 또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반도체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지금 다 모양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점에서 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면서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해버렸고, 그러면 이제 다른 주도 섹터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3분기부터 바닥 잡는다라는 이야기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한번 봐볼까? 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보면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죠. 지금 물론 굉장히 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신고가에 도달을 한 종목,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은 누구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물량을 던져버려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럼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에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차익 실현 나오면 그러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승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죠.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미뤄지고 있기는 한데 저도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왜? 지금은 누구나 다 수익 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사실 접근이 어려워요. 물론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 외에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죠. 셈CNS나 오로스테크놀로지나 제우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새롭게 이제 주목받는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그러한 종목들은 어찌됐든 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좀 잘 캐치를 해야지 잡을 수가 있는 종목들이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좋은 기업인 거 알고 있고 굉장히 위대한 기업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든 쭉쭉쭉 치고 나가는 종목은 없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다 쉬어가는 구간은 올 수밖에 없으니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에선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이 결국에는 이러한 몫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계속 쭉 하락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2650선 회복을 하고 더 가는 듯 싶었지만 내리 지금 쭉 하락을 하고 있죠. 코스피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시장이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가장 큰 원인은 연준과 파월 의장이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니까 시장이 버텨내려야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쭉 하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같이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72,000원대에 도달을 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을 뚫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이제 7만 5천 전자, 8만 전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일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못 뚫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 못 뚫어주면은 이제 7만 전자 혹은 이제 뭐 6만 후반대 전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 주도 섹터 종목들은 무언가 많이 상승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가 움직이기 힘든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반도체 좋을 것이다. 2차 전지 수주권들 더 늘어날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에는 주도주가 움직이기 힘든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7월 말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FOMC 구간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